이번 영상에서는 사시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안구의 움직임은 안구에 부착된 6개의 근육, 외안근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상하좌우로 움직이게 하는 4개의 고든 근육, 눈을 훼손시켜주는 2개의 핏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외안근들은 두 눈이 같은 곳을 정확히 보도록 서로 조화롭게 움직입니다. 두 눈이 정면을 동시에 바라보게 되면 두 눈에 각기 들어온 이미지들은 뇌로 전달됩니다. 이 이미지들을 뇌가 적절하게 융합시켜 3차원의 이미지를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이러한 두 눈이 각자 서로 다르게 움직인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두 눈 정렬의 불균형에 의해서 발생하는 질환이 바로 사시입니다. 사시가 생기면 뇌는 서로 다른 두 이미지를 원활하게 융합시킬 수가 없어지게 되고 사시가 있는 눈으로 들어온 이미지를 무시하게 됩니다. 이걸 억제라 하고 이런 상태가 지속된다면 원근감과 입체감 등의 시감각이 평생 발달하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또 억제가 지속되는 눈의 시력 발달이 되지 않고 방치된다면 약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두 눈의 정렬과 시력 발달은 9에서 12세면 성장이 끝나기에 그 전에 사시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유발된 억제나 약시도 치료를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시가 의심된다면 빠른 진단과 적절한 치료가 필요한 겁니다. 사시는 그 원인과 발생 시기, 안구의 상태 등에 따라서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양 눈이 보는 방향에 따라서 외사시, 내사시, 그리고 상사시나 하사시 등으로 나눕니다. 빈도 등에 따라서 잠복, 간헐, 항상사시 또는 주기성사시나 해리성편이 등으로도 나눕니다. 눈의 굴절 상태와 관련해서 굴절사시, 비굴절사시 등으로 나누기도 하고 나타나는 시기에 따라서 선천사시, 영아사시, 후천사시 등으로 근육의 상태나 원인에 따라서 제한사시, 마비사시 등으로도 나눕니다. 또 여러 사시들이 조합해서 나타나기도 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변하기도 합니다. 한두 차례 진료나 치료로 완치되는 사시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사시는 환자의 나이, 눈의 상태, 갖고 있는 사시의 종류, 정도, 그리고 빈도 등에 따라 치료가 달라집니다. 사시는 결국 수술해야 한다고 하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무 문제 없이 그냥 살아도 되는 사시도 많고 단순하게 안경만으로 사시가 교정되기도 합니다. 한눈이나 교대로 눈을 가려주는 가림치료도 같이 또는 단독으로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시기능이 발달하도록 도와주기만 하면 성장하면서 저절로 좋아지는 사시도 있으니까요. 물론 안경이나 가림치료만으로는 호전되지 않거나 아예 처음부터 안경과 관련 없이 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사시 수술은 두 눈이 제대로 정렬될 수 있도록 외안근의 위치를 바꿔주는 겁니다. 눈꺼풀이 계속 떠지도록 기구로 고정을 하고 결막을 절개해서 그 밑에 위치한 외안근으로 접근을 합니다. 너무 당겨져서 과하게 눈이 돌아가게 했던 근육은 느슨해지도록 뒤로 위치를 옮겨줍니다. 느슨했던 근육은 더 세게 당겨지도록 부분적으로 자르고 앞으로 위치를 옮겨줍니다. 이렇게 해서 두 눈이 바라보는 방향을 원하는 곳으로 바꿔줍니다. 1, 2주가 지나면 증상도 점차 나아지고 회복도 금방 됩니다. 수술 후 2, 4주가 지나면서 수술 부위의 출혈, 충혈 소견도 점차 호전되고 2, 3개월이 지나면 결막의 상처가 완전히 아물고 흉터도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사시 수술은 보통 성장하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기에 재발을 할 수 있습니다. 눈의 정렬이 고정되지 않는 어린 나이거나 사시의 정도가 심하거나 나타나는 빈도가 많았다면 재발을 더 잘하게 됩니다. 성장하는 아이들에게 나타나는 사시는 수술이나 치료한 시점이 끝이 아닙니다. 지속적이고 주기적으로 주치의나 담당 의료진에게 진료를 보시고 아이에게 많은 관심을 갖고 치료를 진행해야 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